네, 저기 앞으로 일정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번 주 다음 주 강의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잖아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랑 똑같아요. 화요일 날 보고요. 뭐 30분 뭐 먼저 보든지 늦게 보든지 해서 1시간 45분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2강 남았어요. 그 포탈에 올린 게 전부 다예요.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이. 그래서 28장, 28장 오늘 하고 모르겠어요. 28장, 29장 나가고 그 다음에 내용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푸는 것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네, 사실 보면은 이번 학기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죠? 3학점 수업에 너무 수업도 막 길게 하고 연습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시간을 봐서 다음 주에 휴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하라고. 그래서 일단 강의는 먼저 오늘 이번 주에 다 나갈게요.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 갖고 공부하라고. 그건 좀 봐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네. 네, 보죠. 28장 볼게요. 야, 뭐 휴강 2번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갑자기 네, 휴강을 안 하면 안 되게 돼버렸어. 네. 이렇게 볼게요. 28장 볼게요. 네. 네, 여러분 집중해요. 28장 내용은요. 법피에 대한 거듭 제곱과 원시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원시근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통해서 이미 좀 봤겠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정의할 거예요. 먼저 법피에 대한 A의 위수라는 것을 정의할게요. 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목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좀, 예, 조용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버피에 대한 A의 위수를 공부할 건데, 먼저, 페르마 소정리를 다시 복습을 할게요. 소수 P와 GCD A, P가 1인, 그러니까 P하고 서로 소인 정수 A에 대해서 A의 P-1승이 1 모듈러 P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정리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A에 몇 승을 하면 1이 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예요? P-1승을 하니까 1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P-1승을 하면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A가 어떤 수가 됐든지 간에 P-1승을 하면 1이 된다. 그게 이 페르마 소정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요런 걸 한번 정의해 보려고 그래요. A의 P-1승을 하면 1이 되는 건 뭐 아는 사실인데 A의 P-1승보다 작은 지수승을 해도 1이 되는 그 수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의를 할게요. A의 위수라는 것. A의 위수라는 것은 뭐냐면 EPA라고 쓰고요. A의 M승이 1 모듈러 P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지수 M으로 정의할게요. 이해가요? A의 M승을 했는데 그것이 1이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으로 정의할게요. 오케이? 네. 뭐 그냥 지수라는 말은 필요 없겠고 자연수 M. 네,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러면은 뭘 알아요?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M이 P-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알죠? 그죠? P-1에서 확실히 1이 되니까 네, 그거 뭐 같은 P-1이 가장 작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작은 게 있어서 뭐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차 잉여 같은 거는 뭐가 돼요? 또 A의 2분의 P-1승만 해도 1이 되죠. 2차 잉여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P-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추가 정보도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M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주의는
P와 서로 소인 A에 대해서만 위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A가 0, 뭐 아니면 P의 배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0에 몇 승을 해도 뭐가 돼요? A가 0이에요. 뭐 P의 배수에도 0이 되는 거죠. 버피로 보면 0이니까 0에 0승 0에 1승, 2승, 3승 해도 계속 못 해요. 0이 되죠. 그러니까 A의 M승에서 1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A의 M승이 1이 되는 최소의 자연수. 그래서 여기서는 A가 P하고 서로 소인 경우에만 정의하는 게 맞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적었고요. 뭐 또 자료 한번 볼게요. A의 거듭 제곱 중에서 버피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가장 작은 거듭 제곱을, 즉 쉽게 줄여서 2PA를 소수 P는 5, 7, 11에 대해서, 그 다음에 A는 1하고 P-1 사이의 자연수에 대해서 나열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표가 나왔어요. P가 5고 7이고 11이고 그 다음에 A가 1, 2, 3, 4 A가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몇 승을 했을 때 1이 최초로 나타나는가를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정의를 대로 하면 뭐가 돼요? 모듈러 5에서 3의 위수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듈러 7에서 5의 위수는 6. 예, 그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작은 정수 M.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여튼 표가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관찰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 위수들의 값들을 보면 뭔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 네. 아이디어 있으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P가 7인 경우에 위수는 지금 1, 3, 6, 3, 6,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P가 11인 경우에는 위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 10, 5, 5, 5, 10, 10, 10, 5,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성질. 간단한 것도 좋아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간단한 거 좋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혜령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위수들이 어때요? P-1의 약수들이 되죠. 그죠? 그게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찰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네. 또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P-1의 약수들인데 그 중에서 P-1을 위수로 갖는 수가 있나요? 있죠. 5에서도 있어요. 5에서는 2하고 3의 위수가 4를 갖고요. 그죠? 그 다음에 P가 7인 경우에는 3이나 5가 위수를 P-1을 갖고요. 그 다음에 P가 11인 경우에는 2, 6, 7, 8 이런 것들이 P-1을 위수로 가져요. 그죠? 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관찰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지수는 P-1의 약수이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가 P-1인 A가 항상 존재한다. 그죠? 뭐 좀 모든 P에 대해서라는 말이 붙으면 더 모든 P의 소수 P에 대하여 지수가 P-1인 A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위수의 나눔 성질이라는 내용이에요. 정수 A가 소수 P와 서로 소이고
그 다음에 A의 n승이 1 모듈러 P라고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n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정리를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이미 주어진 거고 뭐가 우리가 찾고 있는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A의 n승이 1인 n을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 A의 위수는 어떻다? n의 약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A에 10승을 했더니 1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A의 위수는 뭐다? 10의 약수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5 아니면 10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수가 혹시 3일까? 이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3이 10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뭐 이거 증명을 할 건데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이런 n의 값은 뭐가 있어요? P-1은 알고 있죠. 왜?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따름 정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따름 정리가. A의 위수들이 뭐다? P-1의 약수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아까 우리가 관찰한 거잖아요. 모든 A의 지수들이 P-1의 약수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따름 정리가 그냥 정리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고 이건 따름 정리를 처리를 했어요. 네, 오케이. 이거 증명을 해볼까요? 이 위수의 나눔 성질을. 이거 증명은 아주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나눗셈 정리가 뭐였냐? 어떤 자연수를 어떤 뭐 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어서 그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쓰여진다. 그게 나눗셈 정리예요.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그죠? 맞죠? 9를 2로 나누면 뭐예요? 몫이 4고 나머지 1. 그래서 2 곱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눗셈 정리예요. 그걸 이용할 거예요. n이 EPA n을 EPA로 나눠볼게요. 오케이? 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오겠죠. 여기서 R에 대한 성질은 하나 있어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EPA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목표를 생각해 볼게요. 목표는 뭐예요? EPA가 A를 나누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뭘 보이면 되는 거예요? R이 0이다라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머릿속으로 항상 목표를 생각하고 가자 그랬어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뭐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뭐 이제 그걸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A의 n승을 이제 나눠서 써볼게요. 아까 그 n을 EPA 곱하기 Q 더하기 R로 분해한 것처럼 그걸 n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할게요. 그럼 A의 n승은 A의 EPA 이거 P는 원래 밑에 첨자를 써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게 안 돼요. 첨자에 밑으로 쓰는 게 안 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EPA는 그냥 네, P를 밑에서 쓴 거예요. 사실은 EPA 곱하기 Q 더하기 R. 그러면 이거를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EPA의 전체의 Q승 곱하기 A의 R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요? A의 EPA가 뭐예요? 1이죠. 그게 정의잖아요. EPA의 정의잖아요. 하나, 정의 하나는 그걸로 지수승을 하면 1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1의 Q승 곱하기 A의 R승이니까 뭐가 돼요? A의 R승이 되죠. 네, A의 R승이 돼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A의 N승은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A의 R승이 1이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면 모순점이 발생을 하나요? 모순점이 발생을 해요. 왜?
EPA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어요? A의 2승이 1 모듈러 P가 되는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윗줄에서 쓴 건 뭐예요? A의 R승을 했더니 이미 1이 됐어요. R은 어떤데? EPA보다 작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R이 자연수가 아닌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R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EPA의 최소성이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최소의 자연수라는 최소성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R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N을 EPA로 나누고 그러니까 목표를 항상 보세요. EPA가 N을 나누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요. 항상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다. 뭐가 뭐를 나누는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N을 EPA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뭐가 있다라고 해놓고서 결론은 이제 R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기선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용한 게 먼저 A의 R승이 1이 된다라는 거 보였죠. 그 다음에 EPA의 최소성에 의해서 R이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됐어요. 뭐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 마지막 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EPA가 P-1을 나눈다. 그죠? EPA가 P-1을 나눈다 라는 거 기억하면 그게 아까 첫 번째 관찰이었잖아요. 우혜령 학생이 얘기한 관찰이었잖아요. 그죠? 맞죠? 네. 뭐 이 따름 정리 증명은 뭐 그냥 이거죠. 뭐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A의 P-1승이 1 모듈러 P니까 위에 위수의 나눔 성질에서 N 대신에 P-1 대입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이 뭐였죠? 위수가 P-1 P-1이 되는 그런 A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두 번째 관찰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위수가 P-1이 되는 그런 A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죠. 네. 먼저 그런 수가 되게 좋은 수라는 걸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성질을 얘기해 보면 A가 만약에 그런 수라고 할게요. 그런 수라는 건 뭐죠? 여기서 A의 위수가 P-1승 즉 A의 P-1승을 해야지 처음으로 1이 되는 그런 수 A예요. 그죠? 그런 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A 제곱 A 3승에서 A의 P-1승까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다 다른 수가 돼요. 다른 수가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일단은 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다른 수가 돼야 될까요? 만약에 같은 수가 된다고 해볼게요. A의 I승하고 A의 J승이 같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을 넘기면은 A의 I-J승이 1이 되잖아요. A의 I-J승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I가 뭐 J보다 크다고 하면 좀 쓸까? 지금 너무 말로 하는 게 익숙해져갖고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규류법을 쓰는 거예요. 규류법. A의 I승이 A의 J랑 같다고 쳐볼게요. 뭐 IJ 조건이 있겠지. 뭐 I가 크다고 하고요. 또 뭐 할까? IJ 다 뭐 어디예요? 1하고 P-1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I-J승이 1이 되잖아요. 다 사실 모듈라예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모듈라 안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는
i-j는 p-1보다 작은 어떤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a의 위수 EPA가 뭐다? p-1이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p-1보다 작은 승수를 했는데 이미 벌써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 거예요? 모순이 발생한 거죠. 왜 모순이 발생했다? 두 개가 같다라고 놨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2의 i승, 2의 j승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죠? 다시 2의 i승이래. a의 i승, a의 j승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네. 최대의 위수니까 이게 위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이란 얘기예요. EP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p-1이잖아요. 페르마 소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쓴 건데 그냥 지우는 게 그러면 더 낫겠네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렇게 뭔가 의미가 이해가 안 간,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질문하는 거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위수가 p-1이 되는 그런 a가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a제곱 a3승에서 a의 p-1승까지는 다 다른 수라는 거 방금 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은 다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 수들이에요. 0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p-1까지의 수들이니까 이게 다 다르니까 p-1개의 수고 다 다르니까 뭐예요? 집합으로 따지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집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왜 그럴까는 네, 뭐 이거 첫 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종이에 쓴 노트에 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꾸 수정할 게 생긴다. 이렇게 바꾸면 더 명확하겠다. 네, 왜 그럴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의 위수가 p-1이면 뭔가 이런 좋은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성질이냐면 요 마지막 성질. 1부터 p-1까지의 모든 수들을 A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A의 곱배에 대한 성질로 바꿔서 뭔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런 필요성 좋은 수예요. 뭔가 그죠?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예요. 그래서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도 가장 큰 위수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죠. EPA가 p-1인 수 A를 EPA가 p-1인 수 A를 버피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게요. 원시근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primitive root modulo p예요. 그러면 예제 한번 볼까요? 2하고 3은 법 5에 대한 원식은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자료를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자료 노트에 보면은 2하고 3이 법 5에 대한 원식은 맞아요? P가 5일 때 2의 위수가 뭐예요? 4죠. 그러니까 P-1이 위수니까 2는 원시근이고요. 3도 원시근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하고 5는 법 7에 대한 원식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위수들이 6이니까. 그 다음에 2, 6, 7, 8이 법 11에 대한 원식은 맞아요? 네. 뭐 이런 거 그냥 써봤어요. 네. 자료 보고 확인해 보라고. 기억해 보자고.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원시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질문을 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원시근에 대한 정의, 위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위수의 나눔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됐나요? 네, 우리 공부한 거는 그게 다예요. 위수, A의 위수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위수의 나눔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A의 위수는 P-1의 약수다. 혹은 A의 n승이 1이다. 그러면은 n의 약수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원식은 정의했고요. 원식은은 뭐다? 위수가 P-1인 A를 원식은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원식은은 좋은 성질을 갖는다. A를 갖고 거듭 제곱을 하면 1부터 P-1 사이에 모든 원소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 그죠? 네.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원식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법 P를 고정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그럼 뭐겠어요? A를 고정하는 거죠. 그죠? 지금 A에 몇 승을 하면 1 모듈러 P가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게 미수에 대한 건데 맞죠? 아니 근데 미수 중에서 원식은이니까 A의 P-1이 1 모듈러 P가 되는 AP를 좀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할 수 있는 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P를 고정하는 해서 A가 언제 원식인이 되느냐를 아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A를 먼저 고정을 해요. 뭐 3, 뭐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이 3이 원식인이 되느냐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네. 항상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 답, 뭐 정리 외우고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질문을 시작하느냐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잘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바예요. 네, 오케이. 먼저 법 P를 고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원식은 A는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원식은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뭘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원식은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개수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원식은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뭐가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더 어려운 질문이죠. 뭐가 원식인인지 알면 개수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강의실에 지금 한 50명 학생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에 감기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질문이고요. 네, 막 찌르고 막 그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가 감기에 걸렸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자동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그래서 누가 감기 걸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항상 여러분 고민을 하세요. 질문할 때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찾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 될 텐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원소들의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한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수 A가 고정이 되고 이번에는 A를 원식은으로 갖는 법 P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먼저 개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A를 원식은으로 갖는 법 P는 얼마나 많은가? 무한히 많은가? 유한한가? 뭐 이런 질문,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법 P는 무엇인가? 무한히 많다면 어떤 꼴들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